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언어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희 4회에 걸쳐서 어떤 강의 좀 진행할 거냐면 7급 지역인재 준비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좀 초점을 맞춰서 언어논리라는, 필셋 언어논리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험은 정말 적성 시험이잖아요. PSAT라는 시험 자체가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PSAT가 적성 시험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직의 적당한가 요거를 좀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인적성 쪽에 비슷한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 피셋이라는 시험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뭔가 학이 들어간 경제학, 행정학 뭐 이런 것들을 이론을 배우고 암기를 해서 적용을 하거나 하는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세 가지 과목이 있죠. 이미 많은 분들이 상황 판단과 자료 해석, 듣고 언어 세 번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언어 논리라는 과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익숙한 과목일 수 있어요. 수능에서 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신 분들은 수능 거의 대부분 치셨을 텐데, 수능 보시면 지문 길게 나오고 그 지문에 선지 몇 개 붙어 있고 하는 식으로 문제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논리가 딱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 논리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문화된 글을 독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 독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능에서 얘기했던 독해는 어떤 거냐면 내용 이해,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으면 암기할 부분이 있으면 약간 암기를 해서 그거를 적용하는, 그리고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유리한 그런 시험이었잖아요. 그런데 필셋 언어 논리에서의 독해라 함은 내용 이해 물론 필요하죠. 근데 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큰 비중은 아니고 암기 필요 없습니다. 배경 지식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에서 요구하는 독해는 그냥 단순 내용 이해형 독해가 아니라 좀 전략적인 독해를 하셔야 돼요. 전략적인 독해라 하면 뭐냐. 제가 이제 강의 때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요 얘기 많이 쓰거든요. 최근 그 TV 프로그램도 비슷한 이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전지적 출제자 시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우리 국어 시간 때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제자의 시점에서 뭔가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해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소위 말하는 전략적인 독해. 전략적인 독해는 덜 읽고 빨리 읽고 정답률은 높이는 독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 감각을 올릴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연습을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올릴 수 있는 전략적 독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준이 저는 이제 전지적 출제자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시험지를 받아서 수험생 입장에서 풀게 되는 거지만,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 수동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지적 출제자 시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부법은 사실은 능동적인 입장이고, 능동적인 입장이라 하면 뭐냐면 출제자 입장에서 지문을 계속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지문을 보면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지문 구조. 지문을 매번 뽑아내는 구조가 있다. 그럼 어떤 지문 구조가 나왔을 때 늘 출제원들이 선지로 만드는 정보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표현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다가 반복되는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 표현 뒤쪽의 문장은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그런 단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출제자 입장에서 뭔가 우리가 기출을 좀 분석을 하고 언어 논리를 연습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적 출제자 시점으로 언어 논리 문제를 보는 연습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하는 게 지금 이 강의 7급 지역인재 핵심 기초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전지적 출제자 시점에서 강조할 거는 일단 첫 번째로 강조할 거는 뭐냐면 유형이에요. 유형. 언어 논리는 이미 쌓여있는 기출이 엄청 많습니다. 2004년 외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2023년까지 기출이 나와 있는 상태고 40문제씩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기출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기출에서 유형이라 함은 반복 출제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출제자 시점에서. 단순히 그냥 문제를 받아서 푸는 수동자 입장이 아니라 이런 유형이 나왔어? 그럼 기존의 기출에서는 이런 유형에서는 어떤 지문 구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선지가 많이 뽑혔었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유형은 저는 뭐를 기준으로 볼 거냐면 발문, 문제 제목 있잖아요. 우리 기출을 보면 똑같은 내용의 지문이 반복돼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근데 뭐는 있냐면 똑같은 발문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형은 발문을 기준으로 어떤 발문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딱 그 발문을 봤을 때 이 발문은 이런 식으로 지문 들어가면 되고 선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거니까 어디서부터 공략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발문에 따라서 두 번째 전략적 수험 적합적 독해를 해야 하는데 이 수험 적합적 독해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우리 시험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내에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은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풀면 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언어 논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논리는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를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답률이 몇 % 나오겠다. 그 정도를 확인을 하셔야지 시간 내에 못 푸는 문제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2023년 기출 나온 거 보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년이나 2021년에 비해서 되게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 경향이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 이런 추세로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 어려워졌거든요. 한 두 문제 정도씩 난이도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고 점수가 그걸 좀 증명을 합니다. 컷 점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난이도가 조절이 돼서 좀 평이한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면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 하나를 보실 때도 스탑워치 켜놓고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관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전략적 독해 핵심이 결국은 뭘 거냐면, 네, 이쪽으로 갈게요. 제가 내용 이해는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 게 전략적 독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할 거냐면 지문을 볼 때 첫 번째는 지문의 구조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독해법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부적인 정보를 찾아서 선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런 세부적인 정보를 본다고 무조건 나무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첫 단계는 얘예요. 전체 틀을 보고 그 다음에 안으로 좁혀 나가는 그런 독해법을 연습을 해야 함정 선지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큰 틀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나 배경 지식이 아니라 표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면 선지화 되는지. 그러니까 지문은 되게 긴데 선택지는 5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문의 문장이 다 선지화 되진 않아요.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이 표현과 구조를 통해서 강약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긴 지문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강하게 읽고 어떤 부분을 좀 약하게 읽고 혹은 어떤 부분은 버려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잡는 게 사실은 감각이고요. 그게 강의를 통해서 기준을 잡고 꾸준하게 연습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리고 저는 그 방향을 잡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문을 읽을 때 내가 밑줄을 친다라고 하면 밑줄 치는 부분이 있고 안 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문 예를 들어 딱 읽는다라고 하면 뭐 단락 한 3단락 정도 있다. 5문장 정도 밑줄 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정보 5개. 왜? 선택지가 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문장 정도만 찾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밑줄 치는 부분이 선지에 걸리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수능을 쳤지만 수능 칠 때 학원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 가르쳐 주셨냐면 그 선택지를 먼저 보고 지문 올라가서 그 선택지의 내용을 찾는 방법도 알려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기출보다 수능 같은 경우는 지문이 더 길잖아요. 반 페이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언어 논리는 그런 식으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보시되 중요한 키워드 정도만 뽑아놓고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는데 지문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강약 조절. 내가 체크하는 부분, 내가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과 출제원이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일치해야 돼요. 그게 전지적 출제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시각과 출제원의 시각이 일치하도록 계속 연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형과 전략적, 수험 적합적인 어떤 독해 방식으로 이 2가지에 집중해서 독해 쪽은 볼 거고,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지문을 기준으로 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전략적인 독해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언어논리라는 시험에는 수능과는 다르게 이렇게 지문화된 글이 길게 나와서 그거를 독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스타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논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논리라는 시험이 다른 언어 시험과 여타 언어 시험과 딱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논리 쪽이에요. 그래서 논리 쪽이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 지문 독해, 뭐 다음 글에 부합하는 거 찾아라 하는 것들은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논리는요, 얘는 뭐가 좀 필요하냐면 아까 독해에서는 지문에 나와 있는 글을 읽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나 뭘 암기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논리는 좀 달라요. 기본 이론 숙지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숙지한다는 건 필요한 이론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을 우리 왜 고등학교 때 수학 공식 배워서 적용한 것처럼 공식처럼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 쪽에서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차분히 좀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논리랑 논증이 같이 나오거든요. 논리 논증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지만 논리 문제가 나오는 패턴과 논증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조금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리 논증에 적용되는 이론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론을 좀 숙지를 하신 다음에 각각의 문제에서 어떤 식의 패턴으로 이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역시 논리와 논증 쪽도 출제 패턴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이 있기 때문에 늘 나오는 방식이 있어요. 논증 문제가 나오는 방식이 있고 논리 문제가 나오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하는 것들은 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론을 숙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논리 논증 쪽의 문제 비중과 독해 쪽의 문제 비중을 구별을 한다 하면 거의 반반 스타일로 나오는데, 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언어 논리에서만 나오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숙지한 이론 같은 것들이 우리 문제에서는 여기 1번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독해 문제에도 논리적인 문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독해 문제인데도 논리 문장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읽고 판단할 때 논리 이론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언어야? 언어 논리를 공부해? 그럼 일단 1번, 2번, 3번, 4번에 보이는 문제가 뭐냐면 이쪽이에요. 독해 문제니까 독해 먼저 공부하시는데, 저는 일단 공부를 시작할 때는 얘를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와 논증 쪽의 이론이나 개념들을 일단 잡아놓고, 그래야 얘도 적용이 되고 좀 쉽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첫 시간으로 우리 커리큘럼 나간 것도 보시면 논증의 핵심 기초이론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논증과 관련된 이론들을, 개념들을 좀 숙지하고 정리한 다음에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결국에 요거잖아요. 언어 논리는 독해, 논리, 논증 요렇게 요거를 3이라고 놓는다라고 하면 4번째 정도로 나올 수 있는 문제로 추릴 수 있는 게 문맥이에요. 그래서 언어 논리는 크게 요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 논증은 합쳐서 가기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출제되는 양식은 좀 달라요. 그래서 발문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4개로 구분해서 문제 유형을, 아까 제가 첫 번째 전지적 출제자 시점의 첫 번째가 유형 판단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독해 쪽에 해당되는 문제 발문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1번, 2번, 3번, 4번 한 장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 발문이 거의 대부분 독해 쪽에 해당되는 발문이 됩니다. 독해 쪽에 해당되는 발문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매년 나오는 발문을 알아두셔야 돼요. 구합, 알 수 있는 없는, 추론, 이런 발문 매년 나오죠. 이런 문제는 독해 문제다. 발문을 딱 보고 이거 독해 문제니까 수업 시간 때 이제 독해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순서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문이 나왔으니까 어디서부터 보면 되겠구나. 이런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논리를 본다면 논리는 나오는 발문이 사실은 딱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다음 글에 내용이 참일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은, 혹은 반드시 거짓인 것은, 이런 거 찾으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죠.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논증의 발문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가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발문은 이거거든요. 논지 찾으라는 문제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라고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강화하거나 약화, 비판, 반박, 그 다음에 분석. 이런 발문 가지는 게 논증 문제. 되게 다양하죠? 논증이 굉장히 강조돼서 그렇습니다. 언어 논리에서는.
그 다음에 문맥 문제 쪽에 들어가는 발문 형태는 뭐냐면 우리 지금 봤던 요 문제 제외하고 기출에서 보면 많이 보이는 게 지문 중간중간에 빈칸 들어가 있고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 채우라는 문제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그런 중간에, 지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빈칸을 추론하라는 문제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앞뒤 문장의 흐름을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맥, 문장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로 대표적인 게 빈칸 추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밑줄 그어놓고 밑줄의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밑줄의 의미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밑줄 추론 문제 대신에 많이 나오는 거 뭐냐면 글을 수정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문제는 구성이 되고 총 40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는 논리와 논증 쪽의 기초적인 이론이나 개념들을 일단 공부를 해놓고 요거를 익숙하게 한 다음에 요거를 기준으로 독해와 문맥 쪽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첫 시간이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 진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 논리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우리 진도 나가면서 계속 이론 같은 거 설명드리면서 어떤 식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하는 방법론은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7급 지역인재는 아니지만 7급 지역인재와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는 행시 그 당시에는 행시였고 지금 5급 공채죠. 예, 5급 공채를 한 5년 동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수험생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셋에 이제 뛰어들었을 때 그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어렵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효율적인지 모르고 그런 경험을 다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첫 해 1년을 그냥 혼자서 기출만 풀었었거든요. 계속 풀었어요. 기출만 계속 풀고 그러고 나서 기출 풀 때는 점수가 잘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시험장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출 푸는 거와 시험장에서 뭔가 문제를 시간 재고 그 압박감 속에서 푸는 거는 완전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잘 읽히던 지문도 사실 안 읽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풀 때는 2분 정도면 풀 수 있던 문제도 시험장에서는 한 3분 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8문제인가를 제가 못 풀었었거든요. 제가 첫 시험 칠 때는 또 우리는 지금 40문제 90분 풀지만 그 당시엔 또 40문제 80분이었어요. 예, 엄청 오래된 사람 같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풀었는데 8문제를 어쨌거나 못 풀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이 컸던 게 전 언어 믿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어에 자신이 있어서 다른 과목을 언어로 좀 커버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언어를 8문제를 못 풀었으니까 점심시간에 밥 먹지 말고 그냥 집에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장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 건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해 시험 준비할 때는 완전 공부 방법을 바꿨어요. 그 바꾼 공부 방법이 전지적 출제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출을 1번부터 40번까지 시간 재고 드립다 푸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단 기본기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논리 논증 쪽은 내가 강의를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논리 논증의 범위는 너무 넓어요, 여러분. 책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봐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강의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것만 딱 추려서 설명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그 안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반복해서 보시면 수험 공부량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초점도 명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힘도 좀 덜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뻗어나가서 뭔가 추가해서 공부할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기를 좀 잘 잡아드릴 거고 저는 그거를 못해서 1년을 돌아갔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빠르게 좀 어떤 방법들을 습득을 하셔서 한 번에 붙는 게 좋죠. 그죠? 높은 점수 획득하셔서 붙을 수 있도록 제가 커리큘럼을 잘 짜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그 논증의 기초 여러분 받으신 교재 1페이지부터 들어갈게요. 논리보다 논증 쪽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논증은요, 제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 논리라는 시험에만 좀 나오는 시험이고, 시험 형태, 문제 형태이고, 논증은 사실은 논리 플러스 독해예요. 논리 문제는 거의 대부분 뭐로 나오냐면 우리 기출에서는 퀴즈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논리 쪽 퀴즈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 지문화되고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논증은 논리 이론을 가지고 지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게 출제가 되는데 독해와는 달라요. 그래서 지문화된 글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독해와 유사한 점이지만 단순 내용을 나열한 형태가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논증은 논리와 독해의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는 문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일단 1차적으로 잘 잡는 게 기본기를 단단히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